제가 기록용으로 기록할게요. 네. 네. 저는 고래학교 3기고요. 생각해보니까 꽤 오래, 벌써 꽤 오래 고래학교를 함께하고 있고, 아, 발표를 매년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매번 학교에서 뭐 하던 거 좀 해보고 싶은데, 마땅히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늘 들어가지고, 근데 교장 선생님 늘 하시는 말씀처럼 창조적 자신감, 어,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족한 것 같지만 또 꺼내어 놓는 용기가 누구한테는 또 단 한 사람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요즘 올해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학급 활동했던 거랑 수업했던 것 중에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학급 활동은 이렇게 뭐 독서 기록장, 청소 면제권, 습관 인증, 마니또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제가 늘 아이들하고 그 책 읽고 글 쓰는 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늘 있는데 한 번도 시도를 못 하다가 올해 담임반 아이들하고 이제 아침 10분 동안 그 독서를 하고 그리고 한 줄 정도 부담 없이 기억에 남는 문장 쓰는 걸 하고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한 줄이라도 좀 읽고 쓰는 거를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2학기 들어와서는 이제 쓰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아이들한테 쓰기 해보고 싶은 사람 했더니 저희 반이 14명인데도 그중에 3명은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억지로 시키면 또 안 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너네 셋만 글쓰기를 하고 다른 친구들은 계속 독서를 해라. 그런데 요즘은 또 은근히 또 일기를 쓰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책 읽는 것보다 일기 쓰는 게 쉬운지. 그래서 이제 매일 쓰고 주에 끝나자마자 그 다이소에서 파는 그 이런 폴더가 번호 순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거기다 바로 제출하면 제가 종례할 때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양식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한 3줄 정도 쓰면 채워지는 정도로 날짜, 책 제목 이렇게 써서 교사 확인하는 란까지 만들어서 요거를 이렇게 얇은 투명 파일에다 넣어서 하나씩 줬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 했고 그리고 가능하면 책은 한 달에 한 권 정해서 다 완독하는 걸 목표로 하되 정말 긴 책이나 아니면 또 빨리 읽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많이 읽어도 되고 그래서 독서 감상문은 조금 이렇게 길게 해서 요거는 이제 따로 생기부에 넣어줬는데 은근히 요거를 많이 써서 지금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읽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친구들 보면서 뿌듯하고 이제 마지막 1학기 마지막에 이제 매일 빼놓지 않고 쓴 친구들 한 3명 정도는 이렇게 상장도 주고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이제 방학 때 제가 미나리 쌤이라는 분 학급 경영 강의 듣고 제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온 활동인데 이렇게 손바닥 반만한 크기의 면제권을 만들어서 이거 상벌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이름도 넣고 여기 예쁜 캐릭터도 넣었더니 애들이 이 자체를 갖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청소 면제. 그래서 청소를 홀짝으로 저희는 매일 하는데 자기가 홀수인 날 이걸 내면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엔 이렇게 청소를 안 해도 될까? 그러면서 좀 망설였는데 뭐 항상 청소하는 애가 있긴 있고 그리고 뭐 크게 어지르지 않으면은 그냥 다 같이 쓰레기 줍고 가도 괜찮은 날도 있고 그래서 잘 활용하고 있고 면제권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이제 성실한 학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각조퇴 결석 없는 아이들 이걸로 이제 상 주고 독서 기록장 매일 쓴 사람, 1인 인력도 매일 한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3장씩 주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처음에는 제가 유인물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반납하라는 거 하나만 만들었는데 1학기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의자 안 올린 애도 뺏어야 된다. 뭐 수업 시간에 자는 애 뺏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교복 안 입고 온 애들 뺏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면제권 내라 하면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면제권 담당자도 있어가지고 아이들 장수를 이렇게 기록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거는 되게 권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우연히 학교 잘 안 나오는 그런 말 안 듣는 애가 그걸 맡았는데 그거 학교 안 나오면 그 역할 못 맡는다 했는데 뭐 그 효과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잘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걸 한다는 게 좀 뿌듯한 것 같고 그래서 그거 1인 인력하고도 연결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사실 이게 지금 막 20장 넘게 모은 애들이 있는데 이걸 딱히 제가 뭘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뭐 선물 달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이 자체를 많이 갖고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끝에 어떻게 그래도 보상을 해주면 더 좋을까? 요거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저희 실천교사 모임도 그렇고, 고전 텐민이 또 이 고려학교에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이거 아이들하고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왠지 애들이 잘 안 할 것 같고. 근데 그냥 해버렸어요, 이번에 한번. 그래서 제가 먼저 예시를 주고 이 중에 골라라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밴드 만들어서 저희 하는 거랑 똑같이 운동 인증 뭐 이런 거 눌러서 들어와서 하고 또 종이로 된 이런 헤비 트래커 판도 나눠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한 날은 자기가 직접 표시해놔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는데 뭐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시작했기 때문에 네, 몇 명이라도 잘하면 좋을 것 같고 어, 아이들이 이렇게 써서 냈는데 저희 반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드로잉 한다는 애들도 아까 거기 밴드에도 그림 그려서 올리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운동이 많고 기상이 많고 아이들도 개수도 되게 다양해서 어떤 아이들은 되게 욕심내서 막 4개씩 하고 이러기도 했는데 중간에 좀 힘들면 줄여라 제가 그러기도 했는데 우선 제가 먼저 시범으로 다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운동 인증을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하고 하니까 사실 제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왠지 아이들한테 하는 거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운동을 지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음, 그래도 막 공부해서 올리는 애들도 있고, 의외로 제가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그런 막 운동 되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는데, 막 밤에 뛰고 있는 애들을 보니까, 이 아이가 이런 모습이 있었나?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습관 인증하는 것이.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헤비 트래커인데, 요걸로 하니까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30일 하지만 이 중에 21일까지만 하면 이제 완수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뭐 하루 못해도 괜찮다. 그냥 21일만 채우면 된다. 그리고 저희 늘 그렇듯 습관 너무 어렵게 안 하고 딱 책 읽기 5분만 해도 된다. 이렇게 습관은 작고 실현할 수 있는 걸로 해라. 이렇게 계속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뭔가 격려하는 말을 해주곤 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니또 활동은 사실 작년에 제가 여중에 있을 때 여자 아이들이 먼저 하자고 졸라서 했던 활동이에요. 보통은 제가 학급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마니또 하면서 학급에 좀 이렇게 좀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이런 이벤트 하면서 조금 그런 친구와의 관계를 맺을 기회도 있고 이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별로 한 번씩 했었는데, 마니또는 이렇게 시작할 때 마니또 규칙, 특히 요 1번, 친하지 않거나 관심 없는 친구도 친절히 챙겨주기, 요거를 꼭 강조했고요. 그리고 마니또 했다고 다 챙겨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션을 3가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미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간단하게 다 같이 청소한다, 이런 벌도 하나 정했고, 또 선물 같은 경우도 너무 가격이 또 과한 선물 해주고 그런 차이가 심해서 가격도 이렇게 같이 3,000원 정도로 정해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규칙도 사실 의논하면서 좀 정했던 것 같아요. 가격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요거를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했는데 미션은 3가지 정도 했는데요. 하나는 패들렛에 오늘 발견한 마니또의 장점 올리기, 그리고 2번째는 이렇게 제가 미션지를 하나씩 줘서 랜덤으로 줘서 그 행동을 수행하는 거, 그리고 손편지랑 선물 주기 이런 걸 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공개할 때 저는 그냥 이름 옆에 누구 마니또 이렇게 해서 딱 그냥 한 번에 공개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을 빼서 누구 이름 부르고 누구만이 또 일어나 하면서 하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박수치고. 그래서 이 끝이 되게 중요하구나. 모든 활동이 처음과 끝을 잘 성의 있게 마무리해야 되는구나를 요 많이 또 활동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활동은 해볼수록 뭔가 이렇게 좀 부족했던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했던 활동이 또 여러 번
여러 아이들과 해보면서 또 이렇게 채워지는 게 있어서 마니또도 또 이번 담임반 아이들하고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칭찬, 오늘의 발견했던 거, 패들렛 작년 거 찾았더니 여자아이들이랑 엄청 하트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음. 그리고 요거는 그때 제가 할 때 옆반 신규 남자 선생님이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서 미스 슈현이를 저한테 건네주셨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역시 선생님들하고 이런 협업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의견을 내니까 서로 이렇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그래서 이 미션이 되게 재밌었어요. 활동을 했고, 요거는 이제 제가 늘 학기 마무리할 때 아이들 이제 상 좀 주려고 뭐 1인 1력 이런 거를 뽑는데 항상 받는 애들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블로그에 생수쌤이라는 분이 친구들 칭찬하는 얘기를 올려놓으셨는데 이런 거 만드실 때 항상 좀 칭찬 못 받을 만한 아이들도 받을 수 있는 질문을 넣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특징을, 장점을 잘 생각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아예 친구들이 칭찬한 거를 교실 한편에다가 아예 붙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행동이 학급 친구들한테 지지받고 칭찬받는다는 걸 모든 아이들이 보면 그 학급 분위기 자체가 되게 긍정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설문할 때 그냥 제가 읽어주고 누가 무슨 항목에서 추천받았고 이렇게 하고 끝났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조금 끝에 마무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거나 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이거는 저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학급 활동은 이 정도고 수업은 사실 저는 수업 신규 때부터 수업을 되게 잘 하고 싶어서 왜냐면 영어는 워낙 못하는 아이들이 많고 수준 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협동학습, 모듬 활동 이런 거에 많이 치중해서 수업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루틴 활동은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수업을 그냥 보통 제가 팝송을 좋아해서 신규 때부터 늘 수업은 팝송으로 시작을 하고 팝송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단원에 항상 문법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팝송을 빈칸을 뚫어서 그걸 반복해서 그 과가 끝날 때까지 두 곡을 뮤비도 보고 커버 영상도 보고 가사 따라 부르고 뭐 다 할 거 다 할 때까지 그것만 주구장창 듣고요. 근데 그건 보통 영어 부장을 다 시키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업 이런 안내 사항도 영어 부장이 잘 해놓고 근데 지금은 제가 영어실을 쓰고 있어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일찍 오면 그냥 자유롭게 듣고 싶은 노래를 틀어줘요. 그래서 칠판에 보면 학년별로 이렇게 추천 팝송을 쫙 적어놨거든요. 그럼 제가 그냥 딱 5분 전 오면 그냥 틀어놔요. 그럼 애들이 일부러 일찍 오더라고요. 노래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수업 준비가 자연스레 되고 팝송 들으면서 뭐 그 전날 못 찍어준 도장도 찍어주고 뭐 교과서 검사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저도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 이게 사실 시간을 많이 빼먹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수업에 도움이 돼서 저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강의식을 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짝이나 모든 활동을 하는 편이고 마지막은 러닝로그 칭찬 도장 이걸 저도 이제 다들 다른 선생님 양식 받아서 다 활용하고 있는데 많이들 쓰시는 이런 양식이에요. 선생님, 네. 제 얼굴 나오는 화면이 계속 글자를 가려져가지고, 아, 그러신, 요 이렇게 될까요? 화면이 왜 생기는 거지? 저게 선생님이 보이는 줌 화면인 건가요? 사라졌어요. 됐나요? 네, 근데 선생님 얼굴이 아, 사라졌어요. 그러면 됐나요? 네, 제 아, 얼굴이 네. 위에 가 있고 쌤 얼굴이 다시 나서. 네,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이게 또 어떤 선생님이 최상병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거. 아무튼 이 러닝로그 양식을 엄청 잘 쓰고 있는데 이거 써야 도장 찍어주는 걸로 해서 저는 도장을 엄청 후하게 찍어줘요. 그래서 이 간단한 40개짜리 도장판이 1년 지나면 막 10개 모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후한 거 아닌가. 근데 생각해보면 뭐 사탕이나 뭐 이런 거 크게 뭐 부담되지 않으니까 잔뜩 사다 놓고 그냥 무조건 하면 하나씩 다 찍어주고 하는데 그래서 러닝로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수행평가에 넣었더니 이렇게 잘 쓰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시키지 않아도 엄청 잘 써가지고 저도 사실 요번에 찾아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런 자료를 잘 모아둬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모듬 활동은 제가 신규 때부터 늘 게임이나 이런 모듬 활동을 찾아서 많이 했던 거라 그 중에서도 제가 자주 하는 것만 지금 좀 써봤는데 다들 많이들 하시는 이거 영어 교사 공유나라 가면 사실 이렇게 워드 헌트 치면 다 나오거든요. 선생님들이 워낙 잘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잘 맞고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잘 쓸 수 있는 거를 몇 가지를 이렇게 잘 돌려가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설명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활동일 것 같고, 특히 본문 같은 경우는 저는 늘 본문 직소 아니면 발표 수업을 하는데, 직소는 아시다시피 그냥 맡은 부분을 조원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고, 발표도 되게 간단한데 아이들이 잘 하거든요. 발표는 파트를 네 개로 나눠서 모둠이 하나씩 맡은 다음에 그 파트의 단어 담당, 문장 해석 담당, 읽기 담당, 문법 설명 담당 이렇게 담당을 다 나눠줘요. 그러면 자기가 맡은 부분만 나와서 발표를 하되 선생님처럼 외워서 하면 도장을 더 찍어주고 보고 읽어도 하나 정도 찍어주고 대신에 못하는 친구는 정말 조금 맡아도 괜찮고 그러니까 항상 그 수준은 아이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선택권을 주는 편이에요. 모든 활동을 워낙 계속 제가 모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제 나름의 노하우 같은 게 몇 가지 있어서 우선 자리 편성은 그냥 담임 선생님하고 짠 그대로 그냥 4명씩 자르고요. 대신에 활동을 할 때 제가 아이들을 잘 파악해 놨다가 잘하는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고려해서 조별로 잘하는 아이들이 한 명씩 있게 그거를 옮겨주면 칭찬 도장도 찍어주고 그리고 또 도움반 친구들은 전혀 활동이 안 되니까 아예 짝을 지어서 활동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활동은 다 교과서나 학습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요. 왜냐면 지금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찾아봐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학습지도 완성만 하면 된다고 하고 친구 거 보고 베껴도 된다. 그거를 이제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저는 그냥 완성에 의미를 두고 발음 같은 경우도 발음 적힌 정의를 몇 장 준비해 놨다가 못하는 애들은 그냥 줘요. 보고 읽도록 도움받은 친구들은 특히 보고 읽도록 하고 할만한데 조금 어려운 아이들은 그 발음을 몇 개 그럼 너 8개만 적고 해 이렇게 다 주진 않고 몇 개만 적어놓고 참고 해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아까 활동할 때도 무조건 역할을 주는 게 아니라 수준을 1을 가장 쉽게, 4번이 가장 어렵게 해서 난이도별로 수준을 줘서 이렇게 참여하게 하고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1번이라고 창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수준에 맞는 활동을 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활동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시간이 낭비가 될 수 있나? 처음에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엄청 격려를 해주는 편이에요. 항상, 너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조가 너무 잘 되고 있다. 아이들한테도 리더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힘 실어주고, 항상 격려해주고, 도장도 마구마구 찍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게임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해서 고려학교 하면서 교장 선생님 프로젝트 수업하면서 나도 저런 의미 있는 수업 하고 싶은데 근데 매번 이런 단타 활동만 하게 되더라고요. 2, 3차 시에. 그래도 나름 제가 좋아하는 팝송이나 이런 자기 표현하는 활동들은 이렇게 조금씩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프로젝트 수업 해주시는 연수 들으면서 뭔가 공개하는 걸로 연결시켜서 그런 활동을 해보고 싶다. 이게 이번 10월 달에 수행평가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는 게 목표고 요거는 이제 올해 했던 거랑 작년 말에 했던 활동 중에 몇 가지 아이들한테는 제가 늘 선생님 어디다 가 공개할 거야 이래놓고 저는 사실 많이 유튜브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아쉽지 않을까? 그래도 공개한다 그러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만 뮤직비디오, 팝송 뮤직비디오 만든 거 있어서 잠깐 보여드렸어요. And my favorite food is sushi because I like sashimi. 요거는 자기소개하는 수행평가였는데, 챕터픽스라는 요런 아바타 만들어서 여기다 녹음을 하는 건데, 이 입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 아바타도 만들고,
근데 이게 20초짜리라서 좀 길게 한 친구들은 2개씩 만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었고, 요거는 이제 제가 늘 하는 그 팝송, 좋아하는 팝송 소개하기인데, 이 친구는 잘했다기보다는 영어를 되게 못하는 친구인데,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팝송을 꼭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그래도 또 영어가 들어가야지 했더니 이제 뭐 일본 노래를 영어 버전, 일본어 버전, 한국 버전을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해왔더라고요. 이런 애들이 꽤 있었어요. 영어 시간에는 잘 못하는데 이런 팝송 소개하기 할 땐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재밌게 했었고, 요거는 이제 요거 이제 팝송 동영상 제가 이 친구들한테 잘해서 공개한다 이랬는데 못 공개해서 오늘 잠깐씩 보여드릴게요. I've been helpful and friendly. I've been so good. Why am I feeling empty? I've been so good. I've been so good this year. I've been so good, but it's still getting harder. I've been so good. Where the hell is the karma? I've been so good. I've been so good this year. Why are you asking me why? My days and nights are filled with disappointment. 네, 그리고 한 팀은 얘는 되게 조용한 애들인데 얘네도 너무 열심히 만들어서 I'm sitting here in the boring room. It's just another lens on the afternoon. I'm wasting my time and nothing to do. I'm hanging around and waiting for you, but nothing ever happens. And I wonder. I'm driving around in my car. I'm trying to pass, I'm trying to far. I like to change my point of view. I feel so lonely, I'm waiting for you, but nothing ever happens. And I wonder how, I wonder why. Yesterday. 네. 사실 이 조별로 만들어서 제가 3학년 2반 애들 갖고 해서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거는 막 엄청 웃긴 영상도 만들고 여자애들인데 어떤 애들은 막 편집을 되게 신기하게 해가지고 애들마다 특징이 되게 조별로 특징이 다양해서 사실 이거는 제가 뭐 그냥 팝송 정해라 그리고 누가 뭐 할지 정해라 이렇게 뭔가 과정도 딱히 준 게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무슨 연극도 아니라서 애들이 알아서 그냥 노래 녹음하고 이래가지고 절차가 뭔가 체계적이진 않았는데 그래도 애들이 되게 재밌게 이제 중3 말에 했던 활동이라 좋은 추억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학급 활동이랑 뭐 했었는지 하다가 작년 반 아이들 패들렛에서 요거를 발견했는데 제가 사실 이거 못 봤었다가 이번에 발견을 했는데 애들이 제 이름 밑에 이런 걸 써놨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여자애들인데 엄청 드세가지고 학폭도 있고 막 애들이 또 이렇게 말을 예쁘게 안 하고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지 제가 화도 되게 많이 내고 원래 화 잘 안 내는데 이제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하고 이제 떠나온 애들이었는데 또 같이 했던 패들렛 글들 많이 또 했던 거 이런 거 보니까 애들이 되게 애교도 있고 좋은 애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면서 또 애들 생각도 많이 나고 이렇게 열심히 해준 친구들 생각나서 되게 저 혼자 또 이렇게 추억에 적고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발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든 생각 우리 같이 공유하고 선생님들은 늘 항상 아이들 만나면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사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랑해요 이런 말 이제 나이 들면 거의 못 듣거든요. 제 신기 때는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애들이 막 사탕 주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제가 가면 막 싹 사라져요. 잔소리 하니까. 근데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를 잘 간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를 더 부풀려서 간직하고 난 좋은 선생님이야. 애들이 나 이렇게 좋아해주고 있어. 그 힘으로 또 지금 만나는 아이들을 그런 자신감으로 또 사랑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네. 하나하나 또 활동 제목만 소개해 주신 거는 더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뒤에 발표 다 듣고
또 여유가 되면 또 채팅창에 질문 주신 분들 거에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안소연 쌤 말씀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애들 칭찬을 부풀려서 하는 거 제가 잘 쓰는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빨리 지나가고 와한테 칭찬받은 거 엄청 부풀려서 그래야지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그 힘으로 예, 또 나아가고 그다음에 애들 피드백 이런 게 또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아이들 성찰일지 이런 거 읽으면은 뭐 애들 뭐 수행평가라든지 애들한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선생님한테 그게 또 네, 되게 좋은 자극이나 힘이 되는 것 같아서 공감하면서 들었던 것 같고 이제 선생님 반 아이들하고 쭉 했던 것도 보면서 올해 이제 담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한 학기는 이제 막 너무 휙 지나간 것 같아서 이 학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습관 인증이나 이런 거 학생들하고도 좀 하고 저는 이제 교무부장이니까 선생님들하고 마니또를 한번 해볼까 뭐 이 생각도 나고 하여튼 들으면서 또 일 벌릴 궁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인지 선생님 그러면 발표 이제 이어서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보입니다. 아니, 저는, 육기 정인지라고 하고요. 예, 센텀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잠시만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이 화면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부산 역사 속 세계 시민교육 초등에서, 맞아요. 예, 네네, 예, 보여요. 네네네. 예. 제가 먼저 너무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 계약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지난주에 이영란 선생님 뵙고 왔거든요. 서울에 또 출장도 갔다고 해가지고 어, 이번에 또 넘길까 하다가 이번에 넘기면 도저히 발표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한다고는 했는데 그냥 그동안 제가 어떤 걸 해왔는지 요거 발표 준비하면서 조금 그 연도마다 좀 정리가 돼서 그냥 그 정도 순으로 저는 짧게 하도록 할게요. 저 앞에 안수현 선생님 아이들 그 작품 한 거 사진 이렇게 잘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번 방학 목표가 사진이랑 영상 정리하자 했는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자료에 아이들 그 동영상이나 그런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부산 역사 속 세계 시민교육 초동이라고 해서 정했는데, 그동안 제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분야가 바른 인성 함량, 어떻게 인성을 바르게 지켜줄까 하는 키워드로 생태 시민성, 그 사회성 함량, 세계 시민 교육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연구회를 운영해 왔어서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올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 도움이 될런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활동 2017년도에 제일 처음 시작했었고 세계시민교육은 2016년도에 경주에서 그 유엔 국제회의 참석하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2024학년도 지금은 두 번째 세계시민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제10기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에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활동해서 8월 달에 그 에듀플러스 위크 할 때도 출장을 갔었고 1월 달, 8월 달 중앙선도교사 모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지금 세계시민교육회에서 부산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세계시민교육연구회 1회를
해서 제가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4년 이거는 제가 센텀 초등학교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제가 첫 해에 와서 창의융합 문화예술 교육연구회 활동도 하면서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아르테에서 예술로 탐구 생활이라는 그 프로젝트에 공모를 해서 당첨이 돼서 아이들하고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잘 못 오고 있었는데 제가 그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운영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어, 같이 예술로 탐구 생활에서 연극 강사 선생님을 초빙해서 하는 프로젝트를 좀 했었고요. 또 제가 그 역사나 이런 쪽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5.18 민주화 운동교육 직무연수라고 해서 선생님들 이건 전국 연수니까 혹시 관심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참여형 연수여서 직접 그 광주에 가서 광주에 있던 역사적인 곳을 탐방하고 거기에 대한 연극도 본 연수여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거 챙겨보시면 매년 이렇게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 이렇게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스팀 문화예술교육연구회 하면서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했었던 예술로 탐구 생활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2021년도에는 한 분의 강사 선생님 모셨었는데 2022년도에는 4명의 강사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그때 저희 학년이 한 10개 반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 그 학교가 한 10반 이상 되는 그런 큰 학교여가지고 그때 10반 아이들한테 그 녹색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한 7차시, 8차시 해서 그 문화예술 교육을 한 편의 짧은 연극으로 완성해 나가는 대본도 만들고 연극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활동을 이렇게 했었고 그때 저희 스팀 문화예술교육연구회가 부산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았을 때 그 예산으로 그 녹색환경 동아리 이라고 해서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해서 5회 정도 매주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체험학습을 갔었어요. 거기에 대한 거는 너무 얘기가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활동을 2022년도부터 매달 주말에 하는 활동을 2022년 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지금 연달아서 하고 있는데 2022학년도와 3학년도는 아이들 그때그때 모집을 하니까 좀 연계성이 없는 것 같아서 올해는 그 5학년하고 6학년 아이들 10명 정도를 위주로 해서 뽑아 선정해서 그 아이들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첫 번째 활동은 영화 속 시민 이야기라고 해서 부산에 그 세계 시민을 활동을 할 수 있는 유관 기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영화의 전당에서 그 주최하는 곳은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에서 하는 그 영화 속 세계 시민 이야기라고 해서 첫 수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아이들 학습지 만들어 가지고 매 차시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 제가 이걸 다 PPT에 넣지 못해가지고 먼저 세계 시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5월 20일이 세계 시민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시작으로 해서 그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 세계 시민 교육 중에서도 난민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나의 수호신 토템이라는 영화를 보고 활동을 했었고 이 활동에 대한 활동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하고 거기 해서 어, 그런 시간 영화 속에서 세계 시민 이야기 중에서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뤄봤었고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 해양문화 속 시민 이야기라고 해서 6월 9일 토요일에는 부산의 그 송도 해양 레포츠 센터라는 곳에서 아이들 카약하고 모터보트를 무료로 이렇게 태워주는데 송도 해수욕장이 저희 학교에서는
대중교통을 한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택시를 타고 가면 한 30분 만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 받은 그걸 제가 예산을 어떻게 받냐면 연구회 예산이랑 또 해양 스포츠 클럽 예산이 있어 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을 좀 대부분으로 해서 한 열 몇 명 해서 그 송도 해수욕장에서 해양 문화를 먼저 보존하겠다는 캠페인 활동을 미리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그걸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고 그 미술 시간에 거기에 대한 그 플랜카드 만들어서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 플랜카드 들고 실제로 가서 캠페인 활동도 하고 플로팅도 하고 카약이랑 그다음에 그 모터보트 탔는데 반 아이들 화합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갔다 와서 더 좀 끈끈하게 좋았었던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아까 유관기관이 많다고 했는데 부산에는 그 보훈부에서 그 운영하는 유엔 평화 기념관이 있어요. 저희 부산하면 아까 부산 역사 속 세계 시민 이야기라고 했었는데 부산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6.25 떠올릴 수 있고 그 임진왜란에서 그 전쟁 유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6.25에서 우리나라에 참전했었던 22개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엔이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엔 참전국 이야기를 유엔 평화기념관에서 무료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줌으로 이틀에 나눠서 6반씩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한번 가져봤고요. 또 굿네이버스 국제교류에서 베트남에 있는 학교와 SDG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하는 교육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2시간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전에 SDG가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역이 있고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이 좀 한 서너 차시 정도 들어가 있었고 그 굿네이버스 강사 선생님이 와서 수업하는 1시간 그리고 7월 3일은 실제로 베트남의 아이들하고 국제교류 줌으로 하면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소개하고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져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큰 테마였던 역사 속 세계 시민 이야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유엔 평화 기념관 바로 근처에 유엔 기념공원이 있는데 유엔 묘지라고도 하고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엔 기념 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6.25 때 그 도와주셨던 그 우방국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 이쪽에 도슨트 선생님들이 굉장히 운영이 잘 돼 있어서 어, 그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관람하는 곳인데, 유엔 기념공원과 평화기념관을 이렇게 탐방해 보면서 평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했었고요. 아까 그 영화 본 거 그 다음 2번째 차시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지랑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리가 안 돼서 못 보여드리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이들 갔다 와서 부산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생각해보고 또 지나가다가 본 아이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아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 체험학습을 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점심시간에 아이들 따로 불러서 이곳이 어떤 곳이고 거기에 대해서 퀴즈도 내보고 하는 여러 가지 사전 활동을 하고 갔을 때 하기 전 활동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곳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습지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오늘은 그냥 타이틀만 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꼼지락 N이라고 해서 습독 옵션을 이용한 해양환경 보호 애니메이션 만들기 한 2시간 정도의 과정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걸어서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반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환경 보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시간도 가져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엔 평화기념관에서 유엔 평화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업 1시간, 그리고 또 세계시민교육, 어떤 것이 세계시민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공감할 줄 알며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세계시민이라는 그런
큰 테마로 해서 아이들하고 세계 시민 교육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문제에 관심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 반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시간도 가져갔고요. 또 우선 이거는 앞으로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실제로 제가 앞에서 그 작년에 그 다른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직접 데려갔었는데 좋았던 부분을 좀 선정해서 올해 다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조선통신사 역사관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이후에 단절되었던 조선통신사가 다시 부활해서 그 행렬하는 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와 같이 연합이 돼서 그 세계문화유산 기록도 된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아이들이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적대국에 대해서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다시 교류해가면서 평화를 유지했던 그런 역사적인 곳을 감방할 수 있는 곳이어서 조선통신사 역사관에 가서 안에 활동을 하고요. 그 역사관 바로 옆에 부산 진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복 문화관이 있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직접 입어보고 한복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고유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아이들하고 같이 이번 명절 끝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아이들하고 보통 과학실 같은 데 모여가지고 매 점심시간 한 3시간 정도 또는 4시간 정도 30분씩 모여서 여기가 어디에 있고부터 시작해서 어떤 곳인지 탭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학습지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통신사 행렬이라든지 부산 진성 한복거리에 가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거 준비하고 왔었는데 작가의 만남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라는 도서는 제가 이번에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저기 부산역에 가면 창비 부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잘 돼 있는 문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윤예림 작가님하고 우리 부산 세계시민 선도교 선생님하고 작가의 만남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너무 좋아서 연락처 주고받고 또 저희 학교에 좀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보면 17개 챕터에 대해서 그 세계시민교육 주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요거 운영은 그 12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12반 선생님이 각자 한 챕터씩 각 반에서 수업을 하고 나머지 5개 챕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같이 읽어서 그 부분을 독서 골든벨로 하고 난 다음 골든벨 끝나고 나면 작가의 만남 시간에 같이 만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학년이 많다 보니까 한 310명 정도 되는데 그 앞반은 3, 4교시, 뒷반은 5, 6교시에 해서 각각 좀 나눠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지금 부산 역사 속 세계 시민 이야기에서 근현대 역사관이라고 해서 아까 6.25 얘기했었는데 부산이 6.25 때 임시 수도로 지정되면서 요거는 조금 지나간 것 같은데 그 부산 임시 수도 기념관이랑 그다음 석당박물관이라고 해서 정부 청사가 있었던 곳인데요. 그거 말고도 근현대 역사관이라고 해서 예전에 미국 대사관이 있었던 곳이 근현대 역사관으로 꾸며서 아이들이 그 근현대에 대해서 잘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요것도 할 건데 요거는 지금 부산 비엔날레가 8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운영 중에 있거든요. 선생님도 혹시 시간 나셔서 부산에 오시면 이쪽 부분에 지금 잘 관람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서 이것도 안내 드리려고 잠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5번째로는 부산하면 용두산 공원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용두산 공원 근처에 가면 그 일제강점기 때 백산 안희재 선생님에 대한 기념관을 하고 그리고 그 근방에
바로 한 10분 정도의 거리에 40계단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6.25 때 피난민들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물을 길었던 곳을 기념했던 기념관이 있고, 거기도 굉장히 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백산기념관 앞에 보면 영화체험박물관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영화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아이들 역사만 하면 조금 흥미를 잃을 수 있는데 체험관에 가서 그 어, 착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사진 찍는다든지 그런 활동을 예전에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5번으로 역사 속 세계 시민 이야기 해서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운영해 왔고 또는 앞으로 운영할 그 세계 시민 주제에 어, 그 체험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좀 아쉬운 거는 각 체험 활동에서 사전 사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팁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체험 활동을 운영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사전 활동하는 거 하고 중간에 체험 활동할 때 오픈 카톡방 우리가 운영을 해서 어머니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들어와서 그때그때 활동하는 장면이나 이런 거 실시간으로 어머니들께 이렇게 그 안내도 드리고, 또 가는 초등학교다 보니까 교통 안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공유하니까 어머니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만족도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정리해서 보여주셔서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부산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얼만큼 핍박받았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평화적으로 이렇게 했었던 그런 부분을 아이들하고 직접 체험하면서 그 현지에서 느꼈던 부분이 참 좋았고요. 아까 그 영화의 전당이라고 해서 부산 영화제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에서도 하는 프로그램 중에 지금 9월 달에 하는 로드 시어터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니면서 그 부산에 있는 명소를 다니면서 공연도 보고 공연에서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 했던 게 아까 백산기념관이라든지 그, 그 용두산 공원이라든지, 용두산 공원은 우리 부산은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데, 그 초량이라는 곳에 그 외관이 있었던 것이 용두산공원 자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을 작년에 로드 시어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꼭지마다 돌아다니면서 4개의 공연을 보기도 하고 참여하면서 이 역사를 알아가고, 그 속에서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좀 좋지 못해서 이런 부분 좀 잘 전달이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준비하신 거 지금 너무 어떻게 다 준비하셨지? 그러니까 이게 뭐 프레젠테이션도 너무 이제 귀엽다 해야 되나요? 내용이 이제 핵심을 잘 정리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근데 혼자 하시는 거야? 아니면 학년에서 전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동아리 애들 데리고 동아리 이렇게 활동으로 체계적으로 하신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해서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말씀드린 거는 올해 계획되고 또는 해왔던 그러니까, 활동이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좀 아이들 좀 수정 보완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 원래 아이들 데리고 현장 체험 학습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올해도 수학여행 너무 재미나게 갔다 오고 해서 이 부분으로 아이들이 그 장소에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 같은 거를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갖고 올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따와서 아이들 최대한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산 선생님들 다 일 안 만들려고 하는데 아,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저희 부산 투어 네, 한번 네, 선생님이 한번 짜주세요. 해드릴게요. 오시면. 네, 핵심적인 네, 핵심적인 장소를 오늘 소개한 네, 것 중에.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네, 조만간 날짜 정해서 예, 공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예. 예, 최근에도 쉬지도 못하고 바로 또 발표한다고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경 선생님 발표 들을게요. 저기 톡에서는 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신데, 직접 또, 맞죠? 선생님들도, 대면은 자주 못하셨던 것 같은데, 쌤 이제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 아, 제가 쟤랑 5학, 이름이 똑같아서 저희 대구 분이세요. 이성경 선생님도. 네, 저 교장 선생님 늘 보면서, 와, 어디서 저 에너지가 나오지? 네, 어, 교장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은 또 다른 성경이고요. 올해는 네. 신기하게 저랑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저랑 성도 똑같은 선생님이랑 우연찮게 만나서 공부 모임을 어, 같이 해요. 어, 네. 그래서 또 올해는 여러 성경을 만나고 있어요. 선경 전성시대네요. 네네. 자, 네. 드디어 저희가 네, 네. 힘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네. 반가워요. 네. 네. 일단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 맞아. 보이실까요? 네. 저는 대구 이곡초의 교사 이상경이고요. 저는 24년째 초등교사고요. 그리고 절반이 5, 6학년을 함께한. 그랬어요. 처음에는 애들이랑 만났을 때 뭐라 그래야 되지? 젊은 말리지로 잘 버텼어요. 40세, 어라운드 40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에는 멋 모르고 해도 애들이 다 오케이 해줘서 너무 좋았고, 그 5, 6학년을 보내면서도, 나는 나름 약간 교주 느낌? 그러면서 편안하게 잘 지낸 것 같은데, 중간에 육아 때문에 잠시 1년 몇 개월을 지내다가 오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애들이 나쁘지도 않고, 내가 뭔가 나쁜 걸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왜 기름처럼 이렇게 둥 뜨는 느낌 있잖아요.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선생님? 네, 그러다 보니, 야, 아들이랑 내랑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언제였지? 2017년. 우리 교실이 난리가 나요. 정말 이상한 아이들이 교실에 있었고, 보통 초등학교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까져도 수업 시간에 화장품 늘어내놓고 화장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이가. 근데 그런 아이가 발생하고, 우- 표정이 웃거나 화내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 아이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만난 게 학급 긍정 훈육법이라는 걸 만나게 되었어요. 김성환 선생님 만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급 긍정 훈육으로 이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 공부를 계속 해온 지 지금 6년째고, 그러다 보니까 뭐 비폭력 대화라든지 회복적 정의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시작은 수업을 잘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있는 학교가 대구에서 서부 쪽이었어요. 발령을 15년을 서부 쪽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수업이 문제가 아니고 애가 없어요. 수업하다 보면 애가 없어. 그리고 연락 오는 거 보면은 뭐 불질렀다 하고 아, 막 이런 식이라서 애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옆반 선생님이 주로. 그러니까 수업이 문제가 아니고 앉아만 있어도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교직 경력 15년은 수업 교재 연구가 아니라 제발 좀 와줘였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들 마음 진짜 모르겠다. 어? 그리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니까 끊임없이 싫어하는 거야. 고학년, 이게 중학교로 따지면 한 중2들이겠죠? 말 안 듣잖아요. 6학년 딱 중2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정말 제가 죽겠는 거예요. 내 마음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뒤적뒤적거린 게 저에게는 그림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12년이고, 그때가 저희 첫애 놓기 전이었어요. 저 결혼을 일찍 했는데 애가 늦게 들어서서. 그래서 이제 걸스카우트를 갔는데 선생님들이 다 그림책이 관심이 있대.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녀들과 함께 이제 그림책을 보는데, 왜 인문학, 우리 대구에 인문학 이거 열심히 시키거든요. 그래서 돈 받는 게 있어요. 그 돈으로 받아가지고 우리끼리 그림책 보고 뭐 하자 했는데 우수 연구회가 돼가지고 출판까지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림책을 통한 생활지도 가이드북이라고 2013년에 처음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옮겼는데 세상에 2019년에 학교를 옮겼는데 1학년을 주네요. 부장을 썼는데 방과후 부장 못하겠다. 그때 2019년에는 둘째까지 태어난 상황이라서 제 나이가 거의 39, 40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몸이 안 좋고 애도 키워야 돼서 저 부장 못하겠습니다 했다고 괘씸죄로 1학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거의 10년 만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말을 하는데 말하는 게 전부 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 말을 받아 적었어요. 그냥 받아 적었더니 그게 시집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북크크 해가지고 출판한 거예요. 검색하시면 사실 수 있어요. 뛰어난 건 아닌데 제가 글쓰기를 잘 못해서 지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수업 시간 너그 생각을 적어봐 하고 그거를 또는 말로 해봐 내가 타이핑해줄게 이래갖고 그냥 모았는데 그냥 시집이 됐고 아시는 교사 시인 선생님이 계셔서 보냈어요. 그래갖고 추천사 좀 써주세요 하면서 못 모르고 만들어낸 저의 첫 책이었어요. 이게. 자충우다.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3, 4학년을 도전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1학년만 되는 거구나. 네. 그러면서 그 해에 저희 그 행복교실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PDC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러면 그림책을 통한 생활지도 가이드북이 약간 뭐지? 북 테라피 요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런 걸로 기획을 했었고 그것처럼 이제 역량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할 거 해보자 해서 독서 모임 연구회를 하다가 다음에 이제 또 지원받아서 요까지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나는 책 만드는 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저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끊임없는 잔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도 힘들고. 근데 저도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좀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저 8살 인생 쓸 때 2019년에 제가 애들한테 매일 그림책을 한 권씩 읽어줬거든요. 1년에 다 읽어준 책이 한 190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짬날 때마다 고학년들을 다시 이제 그다음에 다시 5학년, 6학년 올라갔거든요. 난 정말 1학년 아니구나 하면서. 애들은 예쁜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대화 나눌 상대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에 막 검색을 하고 뒤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림책 사랑 교사 모임이랑 인연이 됐어요. 이거 거대 단체거든요. 누구나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리더를 하고 계신 김준호 쌤이 출판도 하도록 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애플 생태계.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김준호 선생님이 그림책과 교사 모임의 이런 무슨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등 그림책 수업을 같이 첫 작업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글 쓰고 진짜 찐 출판, 돈 받는 찐 출판이 이런 거구나.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이런 거에 이제 처음으로 발닿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또 제가 열심히 못해서 원래 원고를 1인당 4개씩 쓰는 거였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발만 담근 그렇게 해서 하게 됐고 그 다음은 이제 좀 정신 차려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 이거 했고 얘는 2세 찍었어요. 2세 네 이건 2세 찍은 거. 둘 다 2세를 찍었네요. 같이 쓰신 분들이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이제 최근 게 이거예요. 그림책 주제별 그림책 수업 330분 그냥 레퍼런스예요. 선생님들이 어떤 그림책 찾고 싶을 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쭉 넘기면서 요 질문으로 이 그림책 도입하면 되겠네? 그리고 간단하게 이 활동들로 하면 괜찮겠다 하실 때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릴 거는 그림책 고르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골라드린 픽을 안내해 드릴까 해요. 밤이잖아요. 네. 그냥 초중등 다 있어요, 여기에. 이 톡방도 있고 밴드도 있어요. 나중에 이 초대 밴드 올려드릴게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저의 항상 관심은 아이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관련된 그림책을 몇 권 소개해드리고 시간이 된다면 좀 읽어드릴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네. 이게 계속 이렇게 힘드셨을 것 같아서.
그림책 읽으면서 좀 힐링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릴 거는 마음을 나누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온작품 읽기 그러면서 책 읽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내가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나 뭐 이런 수업 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초등학교는 책을 찾아보면 앞에 독서 단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거 꼭 넣어요. 독서 전 활동, 독서 중, 독서 후. 전중의 이 활동 때문에 애들이 다 도망가요. 그 독서 학원에서 캠페인을 어떻게 하냐면, 아니, 자기 학원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후배가 갔다 왔어요. 제 밑에, 한 학번 밑에 후배가. 선배, 한번 들어봐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학원 브리핑을 하는데 정말 학부모님들이 많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자녀가 우리 학원을 다니면 부모님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뭐 읽었는지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희는 독서 기록 그런 거 안 합니다. 애들이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랬더니 후배 나중에 와서 하면, 선배, 그거는 묻지마 교육 아니야? 아무도 묻지 말래. 그냥 믿고 맡기래. 그리고 매달 돈을 20만 원 넘게 달래. 그게 뭐냐고.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이러면서 분노하고 왔는 후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책 선정 방법, 내용 예상, 읽는 방법, 사전 찾기, 생각과 느낌 나누기. 아, 네. 초등에서 이런 거 있어요. 자, 네 생각을 말해봐 하면 애가 이러고 앉아있어. 좀 더 생각해봐. 그러면 그 다음 아이는 뭐 하고 있냐면 이러고 앉아있어요. 자, 네 생각을 조금 더, 자, 좀 더 생각해봐. 시간 더 줄게. 이러고 있어요. 물어봐요. 모르겠는데요.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서 궁금한 거 요즘 문해력이 유행이잖아요. 테스트 좀 해볼게요, 선생님들. 유퀴즈 이거 한때 유행이었었거든요.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완전 논란이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자, 이거 답 아는 거 몇 개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선생님. 무슨 뜻인지. 애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애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대관절, 관절, 욕. 애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와,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느껴지네. 맞죠? 그래서 지금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대관절은 이러고 저러고 간의 도대체라는 뜻이고, 을씨년스럽다는 스산하고 썰렁하다는 뜻이고요. 시나브로는 모르는 사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 고려학교 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개편하다는 고치고 엮고 편성하는 거예요. 오금은 왜 무릎 뒤쪽에 거기를 말하는 거고, 샌님은 얌전하고 고루한 느낌의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래요. 그 믿었다는 믿음성이 있다라는 말인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하고 있죠, 애들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시 돌아가죠. 책 읽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제안해 드려요. 저도 이제 우리 보통 이런 거 하잖아요. 아침 시간에 각자 읽어라. 읽은 중에 기억에 남는 문장 적어도 한 개씩은 적어라. 그리고 이런 그 뭐지? 요즘에 교구나 이런 것들 유행해서 이런 거 쓰는 거 다양한 거 진짜 많아요. 우리 2학년짜리 아들내미도 아침밥 이래갖고 책자 이렇게 만들어갖고 들고 와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런다고 문해력이 올라갈까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초등 1학년부터 지내니까. 그래도 중고등이나 이쪽 가면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애들이 쓰는 신용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초등은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방법을 썼냐 하면 우리 교실에서는 아침에 문해력이 너무 걱정이 돼서 국어 진도가 안 나가요. 단어를 몰라서 애들이. 그래가지고 아침 시간에 같은 책을 돌아가면서 소리 내서 읽게 시켜요. 그러면 일석이조가 있어요. 애들은 일단 잘 들어보면 애들이 체크를 해요. 실감나게 잘 읽는 애들은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이해력도 높고 문해력도 높고. 그런데 못 읽는 애들 있죠. 떠듬떠듬이라든지. 만약 예를 들면 아침 시간에 같은 책 돌아가며 윤독하기 이렇게 읽는 애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일부러 체크를 했어요. 저 아침에 이거 시키면서. 그리고 이거를 1년 넘게 계속 시키면 애들이 빨라져요. 그리고 반전체가 같은 책을 읽기 때문에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 나중에. 심지어 한 권도 책 안 읽은 애가 1년에 12권을 읽은 거예요. 그때부터 애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매일 20분밖에 안 읽어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션으로 여름방학 때만 줘요. 평소에 안 주고. 기점이 여름방학이에요. 윤독으로 해놓고 여름방학 때 뭐 하냐면 방학 숙제 미션으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 안 하거든요. 저 학급 밴드 쓰는데 거기 보면 미션 줄 수 있잖아요. 우리 그것처럼. 그래갖고 1000쪽 읽기를 시켜요. 그러면 반에서 두세 명을 빼고는 하루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3분의 1은 1000쪽을 넘겨서 와요. 그리고 9월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2학기 돼서. 그럼 애들이 9월부터 다시 할 거야 라고 그냥 운만 띄워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기다려요. 모든 애들이 다 하진 않아요. 초등은 제가 초등에 있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요. 물은 다 빠지지만 애들은 자라요. 그런 마음으로 키우거든요. 그러면 그 덕분에 옆에 콩나물도 잘 자라요. 눈치보다는 올라와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부탁은 저의 제안이에요. 그냥 읽어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애들이 서서히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픽한 거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교실에 네 마음이 뭐야? 모르겠는데요. 너 지금 뭘 느껴? 모르겠는데요. 네가 곤란해 보여. 선생님 그만 말해요. 하는 어린이 있죠. 걔들은 지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 마음부터. 그래서 제가 픽한 건 시읒시읒 히읗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은 여기 작은 글자처럼 시시해, 싱숭해, 수상해, 섭섭해 그러면서 각 상황에 맞게 시읒시읒 히읗이라는 글자들이 설명이 돼 나와요. 그러면 재미로 한번 보시고 국어 시간에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읽어드릴 거는 청소기에 갇힌 파리 한 마리. 이 파리한테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볼게요. 청소기에 갇힌 파리 한 마리. 에옹. 파리는 집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목욕탕을 윙윙 지나서 부엌으로 냉큼 날아올랐다가 방을 이리저리 돌고 나서 똑 멈췄어요. 파리가 세상 꼭대기에 앉아있을 때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청소기 버튼 하나로 파리의 삶 전체가 확 달라져 버렸거든요. 여기가 어디지? 1단계 부정. 마음의 단계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 그림책 이용해서 이 단계만 딱 놔두고 너 지금 어느 상태야? 라고 물어보셔도 돼요. 불쾌한 현실, 완전 삭제, 부정. 여기 참 멋진걸? 여기보다 더 아늑한 데가 어디 있겠어? 친구들에게 빨리 알려줘야지. 혹시 깜짝 파티? 그런데 뭔가 좀 수상하단 말이야. 불빛도 없고 이상하게 너무 조용해. 안녕 얘들아, 오늘 내 생일인 거 어떻게 알았니? 아야, 잠깐만 이건 꿈이야. 한 거 지나갔어요. 2단계 타협. 문제를 씻어버리세요. 씻어버릴 준비 되었나요? 더 밝은 미래를 원하나요? 다른 결과가 필요한가요? 새로 태어날 당신을 위해. 죄송한데요, 청소기님. 저를 잘못 빨아들이셨어요. 저 진짜로 이제부터 착하게 살게요. 정말 나쁜 녀석은 저기 있는데. 이봐, 친구, 넌 어쩌다가 여기 들어온 거니? 교실에 그 아이들 떠오르시죠? 2단계 아이들. 이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 빨리 가야 하는데 어쩌지? 다음 주 월요일에 저를 빨아들이시면 안 될까요? 오늘 밤에 새똥구리랑 볼링 약속이 있거든요. 좋아요. 그럼 내가 어지런 거 싹 다 치울게요. 이제 더는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벽에 딱 붙어서 꼼짝도 안 할게요. 내가 부르는 거 모르잖아요. 청소기님, 저 풀어주신다면 약속할게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곳에 절대로 안 갈 거예요. 창문턱, 맛있는 음식, 변기 이런 데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 파리들이.
아니, 이 상황 보면서 애들이 딱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 이 그림책 만났을 때 빵 터지는 거예요, 혼자서. 됐지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옆에서 계속 구경하고 있거든요. 얘 보는 재미도 있어요. 3단계 분노. 당장 꺼내주지 못해! 난 참을 만큼 참았고! 진짜 웃기지도 않네. 이건 함정이야. 그래, 한판 붙어보자 이거지? 근데 왜 하필 나야? 이거 불공평해. 함께 공격하는 거야, 알았지? 나 검은띠 알기나 해? 집어치우고 날 꺼내줘. 안 그랬다가는 여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겠어. 먼지 토끼들 준비. 병정개비 줄 맞추고 공격! 우리 집 쿵쾅쾅. 4단계 절망. 불행하게 끝나는 완전 불공평한 이야기. 진짜 슬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내 삶은 엉망이에요. 예전으로 돌아가긴 글렀어요. 정말 끝이에요. 이 터널엔 끝이 안 보여. 나 이제 가망이 없어요. 내 꿈은 산산조각 났어요. 우리 반 무기력한 어린이 이렇게 말해요. 2번 다시 하늘을 못 보겠지. 난 결코 뛰어난 파리가 아니야. 나 같은 거는 없어져야 돼. 미래가 없어. 희망도 없어. 마지막 5단계예요. 처음부터 수영하면 될 것을. 수영, 부드럽고 편해요. 후회는 넣지 않은 100% 진짜 감정. 항복 깨끗하게 다녀갈게요. 생각 좀 정리해야겠어. 내가 가진 것들에게 감사해야지.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아. 내 길을 빌려줘서 고마워, 친구. 다 괜찮을 거야. 그때 청소기가 스르륵 움직였어요. 깨끗하게 치워드려야 쓰레기 서비스. 집 앞 골목에서 잠깐 주춤하더니 거리를 지나고 언덕 위로 달려가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지더니 뚝 멈췄죠. 파리는 여기서 여행을 다시 시작했답니다. 하면서 끝이 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감정의 수용 단계를 너무나 재밌게 보여줘서 여기 주인공은 파리지만 아까 그 개 관점에서 보셔도 재밌거든요. 그 약간 주변에 있던 그 방관자 어린이가 생각이 나는 그런 그림책이었어요. 교실에 왜 분노 그 어린이 있죠. 열불 터지게 하는 그 아이. 자, 그 아이에게는 저는 나쁜 씨앗과 비가 나를 부를 때를 추천드려요. 나쁜 씨앗은 어떤 그림책이냐면 왜 푸맹이 되게 별로인 아이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 안에도 나는 정말 잘하고 싶었어. 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 네.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회복적 정의에서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의 죄는 잘못됐지만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해주는 건 선량하게 다니는 그 다수의 아이들이 불행해지지 않기 위한 거예요. 조두순 사건이 되게 심했잖아요. 거기에서 너무 안타까웠던 건 결국은 피해자가 이사를 갔거든요. 조두순 출소한다고 했을 때 그 주변 일대에 정말 몇 억을 들여서 CCTV 다 설치했는데 조두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거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런 행동들을 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교실 안에서도 행동이 미운 아이들을 밉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얘가 우리랑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교실에서 아이들은 항상 수업을 잘하고 싶은데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빼요라고 말하지만 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같이 배울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나쁜 씨앗을 같이 이야기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비가 나를 부를 때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거. 비가 나를 부를 때는 이거 학교폭력 이야기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좀 빨리 넘길게요. 힘드신 것 같아서. 비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오늘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 날 괴롭히는 비 때문에. 네가 오늘 학교에서 내게 하는 일, 내 길 가로막기. 너는 왜 그렇게 이상하니?
이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하기. B의 친구들이 하는 일, 웃기. 다른 애들이 하는 일, 아무것도 안 하기. 계속 이렇게 흘러가요. 엄마가 학교에서 어땠냐고 물었을 때 내가 하는 말 좋았어요. 우리 집 강아지 스파키가 나를 보면서 하는 거 꼬리 흔들기, 내 얼굴에 뽀뽀하기. 오늘 비가 내게 하는 일,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내 책들을 밀어내기, 나를 이상한 애라고 부르기. B의 친구들이 하는 일, 웃기. 다른 애들이 하는 일, 아무것도 안 하기. 때때로 내가 느끼는 것, 기분이 안 좋음, 정말 안 좋음. 교실에서 애들이 이상한 말 하면 애들이 크득크득 웃죠. 그럴 때 그거 아니라고 교실은 공공장소라고 꼭 알려주시면 애들이 좀 주의하고 이런 일들이 좀 덜 생기더라고요. 어젯밤 내가 꾼 꿈, 복도에서 날 쫓아오는 비, 날 놀리는 비, 나를 무섭게 하는 비. 엄마가 잘 잤냐고 물었을 때 내가 하는 말 잘 잤어요. 학교 가는 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뭔가를 해치기, 뭔가를 짓이기기. 학교 가는 길에 내가 하지 않은 일, 뭔가를 해치기, 뭔가를 짓이기기. B가 오늘 하는 일, 마치 내가 안 보이는 것처럼 나를 휙 지나가. 학교에서 어쨌냐고 엄마가 물을 때 내가 하는 말 좋았어요. 엄마가 내 얼굴 보고 하는 말. 엄마랑 나랑 스파키랑 나가서 산책하는 게 어떠냐고. 내가 하는 일 스파키랑 달리기. 언덕에서 굴기 엄마도 같이. 엄마와 내가 그 다음에 하는 일 등 대고 누워서 위를 쳐다보기. 내가 하는 말 아무것도 없음. 지금 바라보는 게 어떤지 하늘이 파랗고 금 정말 금. 내가 느끼는 거 우와 스파키가 하는 일 내 얼굴에 뽀뽀하기. 이 그림책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얘는 마음이 정말 엄마 덕분에 굳은 아이예요. 그래서 얘가 스스로 해결을 해요. 이렇게. 엄마가 잘 자라고 내게 뽀뽀하러 왔을 때 나는 B에 대해서 말한 것 모두. 엄마가 하는 말, 엄마에게 이 일을 얘기한 내가 용감하다. 무섭다고 상처받았다고 하니 엄마 마음이 아프다. 엄마가 도와주겠다. 이러면서 얘가 해결을 해요. 한 개씩. 결국은 이 아이가 B한테 직접 말하게 되거든요. 넘길게요, 선생님. 꼭 한번 보시기를. 드디어 얘가 이제 용기를 내요. 다음날 내가 B를 볼 때 느끼는 것. 엄마와 스파키가 저기서 지켜보고 있다는 게 고맙다. B를 볼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피하기, 달아나기. 그 대신 내가 하는 일. 숨을 깊이 들이쉬고 안녕이라고 말하기. 그 다음 일어나는 일. 나는 엄마가 말한 것처럼 B의 눈을 바라본다. 그리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어달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B가 하는 일. 눈살을 찌푸린다. 내가 정말 이상한 애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엄마와 스파키를 본 뒤 으슥하며 알았다고 한다. 하면서 둘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아이가 느낀 거를 이 B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감을 받고 지금은 달라진 것. 모든 건 아님. 하지만 충분함. B가 나를 부를 때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 이상한 애야. 내가 B를 부를 때 브리엘이라고 이제 B가 아니고 이름을 불러. 이렇게 아이가 성장하는 이야기. 네.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말만 하는 어린이가 있어요. 교실에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이라는 그림책이 있고요. 가만히 들어주었어가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거리가 있어요. 중등이라면 적당한 거리가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내 말 좀 들어주세요는 뭐냐 하면 고민이 있어요. 그래갖고 찾아가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약사는 약사대로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각자 그래 네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어. 구두장수는 이 구두를 신으면 해결된다 그러고 모자장수는 이 모자를 쓰면 해결이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럼 나중에 지쳐가지고 물건을 산만큼 받아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포기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파리가 와서 그래요. 너 걱정이 많아 보이는데 내가 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들어주는데 곰이 마지막으로 말을 해요. 나 밤에 자기 무서워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 나도 혼자 자기 무서워. 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그럼 우리 같이 잘까? 이러면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경청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 거는 경청 안 하는 거고 가만히 들어주었어를 잠깐 넘겨볼게요, 선생님. 제가 가만히 들어주었어. 뭔가 놀라운 거. 힐러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다 날아와서 이렇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고요. 닭이 먼저 와요. 코코댁 어떡해. 말해봐,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말해봐. 아무도 말 못하겠죠? 그러고 가버려요. 곰이 왔어요. 크앙 소리 질러! 근데 안 지르고 싶어요. 그래서 또 갔어요. 코끼리예요. 와, 내가 고쳐줄게. 어떤 모양인지 떠올려봐봐. 내가 다 해줄게. 그냥 싫어요. 지금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가요. 웃어버려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봐라. 그냥 치워버려라. 야, 다른 애들 것도 무너뜨려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었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조금씩 다가와서 그냥 달라붙어요. 언제까지? 테일러가 체온을 느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가끔 교실에 애들이 이러고 있으면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시기만 하셔도 돼요. 위로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말해요. 나랑 같이 있어줄래? 잔뜩 말을 해요. 토끼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얘가 에너지를 받으면 말을 해요. 나 다시 만들어 볼까? 그래, 지금 당장 해볼게. 정말 멋지겠지? 하면서 그림책이 끝나요. 이거 영어 원서책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은 이 원서로 수업하시면 돼요. 경청에 대한 수업은. 네. 전 처음에 원서로 먼저 만나가지고, 네. 영어 원서 너무 괜찮아요. 자, 적당한 거리는 소장각입니다. 이거는. 적당한 거리. 전소영. 혹시 소리 들리세요? 네. 이거 너무 예쁜 책이라서, 이건 정말 강추. 코로나 시대에 너무 괜찮은 책이었어요. 내 화분들은 어쩜 그리 싱그러워. 적당해서 그래. 뭐든 적당한 건 어렵지만 말이야. 잠깐만요. 너무 소리가 나서. 오늘은 아침부터 식물들 분갈이를 해줬어. 비좁은 흙에서 어찌나 잘 버텨냈는지 뿌리가 화분 밖까지 삐쳐나왔더라고. 넓은 흙으로 이사했으니 곧 새로운 삭이 돋아나겠지? 가만 보면 식물들도 성격이 모두 달라. 어떤 식물은 물을 좋아하고 어떤 식물은 물이 적어도 잘 살 수 있지. 그림도 너무 예쁘거든요. 이거.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는가 하며 일광욕을 좋아하는 식물도 있어. 어떤 식물은 가끔 쓰다듬어 주면 향기를 내뿜으며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모두 다름을 알아가고 그에 맞게 손길을 주는 것. 그렇듯 너와 내가 같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사랑의 시작일지도. 관심이 지나쳐 물이 흘러 넘치면 뿌리가 물러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곧 말라버리지. 가끔은 가지를 잘라줘야 힘을 모아 더 단단해지고 더 넓고 새로운 흙을 마련해줘야 기지개를 뻗어.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여주고 겨울이 오면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는 일. 필요한 때를 알아 걸음을 주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와주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야. 매일매일 눈을 마주쳐 입의 생김새를 가만히 둘러보는 거야. 포정했다가 활짝 펴지는 모습을, 바짝 세웠다 느긋하게 늘어지는 모습을. 안다는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기도 해. 앞서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조급해하지 않고 스스로 떨구는 잎을 거두어 주는 것.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보면 돌봐야 할 때와 내버려 둬야 할 때를 조금은 알게 될 거야. 적당한 햇빛, 적당한 흙, 적당한 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 우리네 사이처럼. 나의 무지와 무심함으로 말라간 식물들에게 헌사하는 그림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존중을 알려주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식물의 곁에서. 네. 그다음에 선생님들 힘드시죠? 네, 거짓말하는 아이 있죠. 교실에. 그 어린이를 위한 픽이에요. 공룡이 왔다. 이 그림책은 저 너무 탐나서 샀어요. 소개받아서. 지금 여기 보여드린 그림책은 참고로 우리 집에 다 있어요. 저 보통 어떻게 그림책을 고르냐면 제 마음에 와닿은 것만 읽어줘요. 추천받은 거 말고. 선생님들도 꼭 그림책 고르실 때 추천을 받더라도 본인이 읽어보시고 본인 마음에 와닿는 걸 읽어줘야 애들한테도 전달이 돼요. 공룡이 왔다는 얘가 공룡 장난감이 갖고 싶었는데 못 만져요. 못 얻었어요. 그런데 교실에 갔는데 다른 애가 그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지다가 부셔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안 한 것처럼 버티는 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책인데 작가가 정말 드물게 보통 작품을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색연필화예요. 색연필로 하나하나 그려가지고 그림이 너무 예뻐요. 빨간 매미가 빨간 매미는 정말 전통적인 그 거짓말 이렇게 속인 거에 대한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빨간 선생님들이 매미 먼저 기회가 되셨을 때 꼭 보시기를. 그림이 너무 괜찮아서 얘는 넘어갈게요. 밝으면 그래서. 자, 시도하기 힘든 아이 있죠. 저 뭐지? 중학교 가면 왜 포기하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아이를 위한 그림책. 이 너머는 혹시 거기 비룡소랑 자주 그림책 하시는 그 최고봉 선생님 아세요? 그분 이야기예요. 그분 이야기를 김지연 작가님이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김지연 작가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뭐냐면 혹시 백년아이라고 아세요? 백년아이 그림책 괜찮거든요. 역사 이야기할 때. 그거 그렇게 판화 작업하고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이런 거 정말 좋아하시고 그런 쪽으로 탐구하시는 작가님인데 그분이 그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시고 했다라고 한 걸로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나요. 틀려도 괜찮아 많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게 한때 유행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2월 달에 준비할 때는 이거 추천해 드렸는데 최근에 괜찮은 책 하나 제가 찾았어요. 뭐냐면 이거 실패가족. 실패가족이라고 최근에 우리 학교에 네네네 학교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제 읽었는데 이 실패가족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우리 반에가 훨씬 와닿는데요. 그래서 실패가족 한번 보시기를. 틀려도 괜찮아는 제가 일본어를 조금 해요. 마치가테루 다이조부가 아니에요. 제목이. 원서 제목이 틀려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원서 제목은 뭐냐 하면 교실은 틀리는 장소다라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원서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예요. 네가 이 말을 해도 괜찮아.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잘하기 위해서 교실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걸 나누기 위해서 다 같이 틀리려고 오는 곳이야. 교실은 틀리는 장소야. 원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번역하신 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번역이 되면서 틀려도 괜찮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틀릴 때 자신감을 준다고 이 책을 정말 많이 읽어주시는데 애들이 다 듣고 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반 애들은 선생님 안 괜찮은데요. 그 저도 그랬어요. 나도 읽어주고 안 괜찮은데 이거 언제 읽어야 되냐면 이걸 꼭 쓰시고 싶으면 언제 읽으시냐 하면 애들이랑 연결이 충분히 되고 우리 사이가 친해졌을 때 친해진 다음에 공개 수업을 앞두고 있을 때 읽어주시면 돼요. 3월에 못 모르고 읽으시면 다 읽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안 괜찮은데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돼. 그래서 어제 읽어보니 실패가족은 가족들이 다 실패해요. 끊임없이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실패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아이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자꾸 실패하냐고 나는 누구랑 다르다. 시도 안 하면 되지 이러면서 계속 안 해요, 얘가. 근데 얘가 지금 실패 가족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아이는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야구 선수인데 삼진 아웃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맨 끝에는 이제 어떤 결심을 하냐면 자기는 파울볼이라도 치겠대요. 파울볼 10번 치는 게 목표래요. 왜냐하면 파울볼은 언젠가는 홈런도 칠 수 있잖아. 이렇게 바뀌어요, 아이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 가족이 더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유, 5가지 이야기 빡세게 했어요. 30분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애들 마음도 중요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제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선생님의 힐링을 위한 그림책 오늘 상해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라는 책이 있는데 저 처음에 오늘 상해를 그 사무에서 이렇게 작가님이 읽어주시는 걸로 처음 만났거든요. 하나도 안 와닿았어요. 뭐 저래? 이랬거든요. 그리고 책을 샀어요. 이거 사야 된다. 그리고 사서 우리 반 애들에게 읽어줬는데 책이 좀 적당한 크기예요. 그런데 4학년짜리에게 읽어줬는데 애들이 책을 샀어요. 보더니. 이 책은 화면으로 보는 거랑 실제 색감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 색감이 더 예뻐. 그래서 오늘 상해를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오늘 상해. 한라경 글, 김유진 그림. 여기 요 병 보이시죠? 요거 잘 보세요. 요 병. 깜빡깜빡 어스름한 새벽. 오늘 상해에 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병을 실은 트럭이 들어오면 주인은 간판에 불을 켜고 삐걱 소리가 나는 작은 문을 엽니다. 주인은 손님이 오기 전까지 작은 병을 반짝이게 닦고 병에 적힌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어제는 있었지만 오늘은 없는 이름도 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오늘 상해에 하나둘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회사원과 학생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손톱밑이 새까만 노인과 진한 향수를 뿌린 아저씨, 까만 얼굴이 매력적인 소녀와 귀여운 주근깨를 가진 소년이 오늘 상해를 찾아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할머니도 오늘 상해에 왔습니다. 주인은 할머니에게 오늘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시간 이곳에 찾아왔고 주인은 늘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때 오늘을 더 달라고 고집부리던 꼬마였습니다. 주인은 떼쓰는 꼬마에게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가지만 소중하게 보내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져버린답니다. 조금 더 자라 소녀가 된 후에 오늘을 더 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함께 오늘 상해에 몰려가 오늘을 얼른 마셔버렸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이 오늘은 금방 어제가 됐고 소중하게 보내지 않은 오늘은 금방 잊히기도 했습니다. 소녀티를 벗을 즈음 한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오늘 상해를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의 병을 가까이 붙여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 둘은 오늘을 천천히 아껴 마셨습니다. 몇 번의 사계절이 지나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된 두 사람은 정신없이 각자의 오늘을 마셨습니다. 아기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을 천천히 느끼고 싶었지만 그러기에 너무 고되고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행복하고 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오늘이 지났습니다. 눈가와 이마에는 그동안의 오늘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하던 사람의 오늘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상해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굽은 등이 더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간지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시원한 소리를 내고 따사로운 햇살이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길고양이는 어제보다 더 크게 울었고 달아나 버리던 나비는 할머니의 손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어제까지 수줍어하던 아이는 용기 내어 인사하고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다시 오늘이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팔랑거리는 나비를 따라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전히 소중한 오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주인이 할머니에게 오늘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오늘 상해에 갑니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고 오늘 피어난 꽃과 오늘 더 자란 풀향기를 맡으며 새로운 오늘을 느낍니다. 깜빡깜빡
오늘도 오늘상에 불이 켜집니다. 주인은 간판에 불을 켜고 삐걱 소리가 나는 작은 문을 열고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병을 반짝이게 닫습니다. 끝이에요, 선생님. 선물이 되었기를. 아무도라는 그림책에는 제가 넣어놨을까요? 안 넣어놨네요. 다시 올릴게요. 이거는 안 올려놨네요, 제가. 잠깐만요. 어디 갔지? 아무도라는 그림책은 어떤 거냐면요, 선생님. 제가 올려놨네요, 여기. 잠깐만요. 그냥 후루룩 넘겨드릴게요, 얘는. 얘는 글 읽는 것보다 그냥 보시면 돼요. 어디 갔지? 잠깐만요. 얘가 왜 이러지? 얘는, 얘가 아무도라는 그림책이거든요. 제목 그대로 아무도 없어요. 넘길게요. 그냥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학교에 왜 애들만 없으면 살 것 같다 하죠. 이 그림책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어때요? 사람 있는 순간. 끝까지 힐링 되셨잖아요. 마지막 장이에요. 사람이 문제네요. 마지막 화면 왜 안 나올까요? 음. 그래서요, 선생님,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에게 평화란 어떤 걸까요? 평화 그림책인데, 하마다 게이코가 여러분께 물어요. 평화란 어떤 거냐고요. 그래서 이 그림책 보시면, 평화란 어떤 걸까라고 물으면, 평화는 이런 거래요. 밥을 먹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춤출 수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고, 화내지 않고, 뛰어놀 수 있고, 푹 잘 수 있고, 귀한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건 필요 없고, 우리 같이 준비하자. 뭐, 이런 거, 요까지 다 괜찮아요. 제가 진짜 이 그림책에 감동이었던 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그리고 네가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고 하는.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평화예요, 선생님. 교실에서 아이들과 이런 평화를 누리시길. 그래서 제가 쓴 거, 대자보로 써놓은 거. 그래서 선생님의 남은 1년, 그리고 앞으로 교직 생활이 평화롭기를 바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이에요. 저의 발표는. 감사합니다. 차라리 읽어주세요. 네. 너무너무 좋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는 뭐 한 몇 시간 사실 들었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짧게 들은 것 같아서 하나하나 진짜 동화책이 저 항상 어디 연수 가면 이런 걸 원했거든요. 그 상황에 맞는 그림책. 네. 재작년인가? 뭐 하여튼 문해력도 그렇고 이제 음. 갔을 때 이런 거 정리된 거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선생님 너무 좀 적절하게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다시 그 슬라이드를 혹시 공유해 주시면 학교에서 구입해서 애들이랑 읽어보고 영어 시간에 또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초등 선생님들도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동화 구연도 막 잘해주셔가지고 이성경 쌤 너무 네, 힐링이 감사합니다. 목적이었어요, 선생님. 네, 진짜. 강의가 목적이 아니고 힐링.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돌아가면서 일단 말씀 가능하신 분들 오늘 이제 3분
발표하셨는데 이제 세 분 다 들으신 분도 있고 뭐 뒷부분만 들으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어떠셨는지 짧게 나누고 마칠게요. 일단 이성경 선생님 오늘 이제 발표를 뭐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오늘 어떠셨는지? 예. 아, 네. 저는 이거 틈틈이 모아놨던 거라서, 그리고 부담 없이 하셔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예. 너무 어, 좋았어요. 네. 예. 그냥 이제 일부러 끝 타임을 원했어요. 그래야지 음. 선생님이 주옥 같은 이야기 집중해서 들으시고, 제 거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안소연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너무 정인지 선생님, 이성경 선생님 준비해 주신 내용이 어떻게 저렇게 정인지 선생님은 현장 체험 학습을 좋아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다. 저는 아이들 데리고 외부 활동 가는 게 항상 좀 이렇게 즐거움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 같은데 그게 또 막 다 이렇게 끌어오셔가지고 그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것도 긴 호흡으로 주말까지 할애해서 이렇게 활동 다니시는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었고 저도 좀 이제 현장 체험 학습 곧 다가오는데 좀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걸 고민을 좀 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성경 선생님 그림책이 너무 다 보물을 막 다 꺼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막 적었거든요. 저희 아이하고도 읽어보고 싶고 또 다 그게 마음과 관련된 책들이라 학급 애들이랑도 매일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꺼내서 같이 이렇게 아까 소리내어 읽는 것도 얘기해 주시고 선생님이 읽어줘도 좋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인지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여기 와서 정말 주옥 같은 좋은 강의도 듣고 이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이영란 선생님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 어, 이영란 선생님 주신 그 핑이라는 동화책 아이들하고 찾기 시작하면서 이야기 시작하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오늘 또 이성경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주시는 이야기 또 아이들하고 얼른 해봐야지 하는 이런 우리 선생님의 설렘을 좀 전념된 듯한 그런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안소연 선생님 수업 중간중간에 그 아이들과의 팁 자세하게 이렇게 나눠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 기울여 들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 최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조하나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계속, 못 들어왔는데, 오늘, 그래도 어떻게든, 큰아이를 픽업해야 돼서, 제가 막 집중해서 많이 못 들은 부분도 있는데, 되게, 그냥 다 선생님들이, 진짜 그 에너지를 조금 설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원래도 그림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읽어주시고, 되게 따독따독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하나 선생님은 거의 맞죠? 저희 6기생님이신데 줌에서 거의 처음 뵙는 부터 계실 텐데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네, 자주 봬요. 네. 선생님 혹시 지역이 어디셨어요? 지역이랑 저는 경기도 파주요. 경기도 파주고 초등이세요, 중등? 고등이요. 초, 오랜만에 올해 담임을 하거든요. 네. 고등학교요. 고등학교, 네, 그래서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게 막 이렇게 갖고 저는 되게 어린 애들을 만나시는 줄 그래요? 알았어요. 네, 애들도 고등학교. 좋겠는데, 네, 네, 그러면 과목은요? 영어요. 영어요? 네, 선생님 힘이 반갑습니다. 많으시다. 네. 경기도 파주니까 경기도 네, 계신 분들도 뭐 자주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 뭐 행사 서울에서도 종종 하니까 한번 뵙고 해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그다음에 염성희 선생님, 예, 좀 뒤에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예. 네, 오늘 발표하시는 분 성을 보니까 좀 장난 없겠다 싶었는데 제가 앞에 좀 못 들었지만
야, 되게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그 구현하시는 것도 너무 착착 감기게 해서, 그 영어로도 원서도 먼저 만나셨다 해서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앞에 거 좀 놓쳐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네,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영상은 녹화했으니까 이따가 저희 노래방 안에는 공개할게요. 예, 그다음에 이영란 선생님도 이제 주제 발표 때 오랜만에 뵙는데,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오랜만에 와서 예. 지난번에 그 코엑스에서 우리 정인 음, 선생님 뵙고 음. 제 강의를 막 너무 감명 깊게 막 이렇게 막 들어주시고 선생님 꼭 한번 찾아뵐게 이러더니 진짜 오셨어요. 진짜 저희 집 부산에서 앞으로 끝까지. 오셔가지고 그 열정이 어, 진짜 엄청난 분이세요. 오늘도 강의 이렇게 오랜만에 좀 들어가고 싶어서 왔는데 음, 제가 오늘 개 탄 것 같아요. 세 분의 이 나눔으로 인해서 제가 또 음, 채워졌고, 실은 요즘 좀 많이 이렇게 좀 다운돼 있었거든요. 음, 아이들 이제 아까도 그 5, 6학년 이렇게 계속 맡으신 선생님 자기 얘기해 주셨는데, 6학년하고의 이제 지금 2학기 넘어오니까 다른 거예요. 이 코드가 아이들이 벌써 음, 사춘기 막 넘어간 애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음, 제가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싸움 하느라고 지난주가 너무 소진이 됐고, 오늘은 이제 아, 어제 이제 제가 교단 일기를 쓰면서 내일은 좀 웃고 싶다. 내일은 좀 이 웃음을 한 일주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엄청 음, 잘 웃는 사람이 음, 일주일 동안 안 웃고 애들하고 기싸움하고 막 신경전 날서 갖고 살았더니 음,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제 일기 마지막 한 줄이 음, 그거였어요. 내일은 좀 웃고 싶다. 그 아이가 미안한 마음으로 나에게 편지를 준다고 했는데 안 음, 줬거든요. 음, 내일은 편지를 줄까? 막 이러면서 무슨 연애 편지를 기다리듯이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했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래, 웃는 거는 남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음, 짓는 거지. 그래, 내가 웃으면 돼. 이러면서 이제 나를 좀 따득따득 하면서 조금 충전이 돼서 가서 오늘은 조금 또 웃고 왔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지 여기 고려학교로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음, 왔더니 음. 아이고, 약발이 웃을 일이 엄청납니다. 생기지? 그래서 제가 또 가득 채워서 내일은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에너지를 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혹시 이선 쌤이나 박현수 쌤, 김재희 쌤 중에 말씀 가능하신 분의 얘기 듣고, 이 선생님, 네. 얼굴은 지금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네, 여우, 지금 네, 목소리 너무 끝날 때, 좋아요. 네?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끝날 때는 된 것 같은데, 깜빡 또 딱 뭐 하다가 또 일하다가 시험 문제 출제해야 되는 기간이어갖고, 그렇죠. 다른 일들도 막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 못 들어왔었어요. 근데 오늘 뭐가 있긴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지금 조금 전에 생각이 나서 이거였구나. 그리고서는 지금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저는 얼굴을 못 보여드리지만 그래도 얼굴 보여주시는 분들 얼굴 몇 분이라도 뵈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왔는데 영상 오늘 하나도 지금 강의하는 거 못 들었는데 영상으로 주신다 하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도 해주셨는데 또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 와서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도 또 늦게라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박현수 쌤이랑 김재희 쌤님은 말씀 가능하시면 하고 아니면은, 네, 3초 기다렸다가, 네, 저는 비디오는 못 켤 것 같고요. 네. 어, 강의를 계속 들었는데 중간에 저도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듣는 바람에 그 앞에 그 안수현 선생님 거 하고 조금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 영상으로 복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네. 저희 반 학생들하고도 이게 독서 활동을 좀 잘 이끌어 가보려고 했는데 너무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데 잠깐 휴지기를 갖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라고 하고 있는데 마침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림책도 실은 이제
그림책 무슨 뭐 연수 같은 거 있으면 초등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참여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제 발표 듣고 가야 되겠다. 이제 그림책에도 좀 그 관심을 다시 기울여가지고 어른이 읽을 수 있는 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읽어주는 게 훨씬 와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수쌤은 말씀 가능하신가요? 또 내일 무슨 전시회, 네, 무술 뭐 그거 한다고 준비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그 이영란 쌤 말씀처럼 또 만나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힐링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래서 뭐 분들은 피곤한데 뭐 거기 들다보고 맨날 저 신랑 옆에서 맨날 그 방에 처박혀가지고 뭐하노 하면서 맨날 하는데 고시 공부 안 하면서 맨날 하거든요. 여기 책상에 처박혀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이런 재미가 있는지 모르지. 안 해보는 사람은 가면서. 네, 그래서 우리 또 오늘 또 만나서 에너지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내일 뭐 학교 가서 누가 그죠? 소위 말해서 지랄을 해도 이제 뭐 나는 괜찮고 하면서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또 에너지 받아서 잘 지내시고 저희 또 사이사이에 뭐 저기 독서 토론 모임도 있고 뭐 있으니까 톡방 올라오면 또 잘 참여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제가 또 유튜브 올리면은 비공개로 해서 링크 올릴게요. 예,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네, 네, 다음 주에 큰 웃음, 예. 제가 얘기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그러면서 네, 다음 모임에서 또 더 웃으면서 하세요. 만날 더 수 있게 하세요. 또 건강 잘 챙기시고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명절 잘 네, 보내세요. 네, 잠깐만 인증샷을 또 하나 이렇게 손 흔든 거 하나 찍을까요? 네, 네. 자, 일단 하나 찍고 마칠게요. 저 선풍기를 틀어놔서 머리가 막 날려요.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봅시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추석 잘 보내세요. 잘 네, 보내세요. 수고하세요. 메리 추석. 메리 메리.